식이공학과 전문대 졸업하고 병원과 연계된 작은 회사에 취직해 다니고 있는데요. 다행히 치과기공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자격증이 있어 밥벌이는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은 흔히 병원에서 틀니 같은 보철물 본뜨면 저희 회사에서 이 모양에 맞게 만들어 드리는 거랍니다. 그냥 보기에도 무서워 보이는 틀니나 치아 보철물을 틀어박혀 만들고 있지만 탁 터진 곳이 아니라 마음은 오히려 편합니다. 아직은 어린 나이라 갈 길이 멀지만 직업 특성상 연차가 쌓이면 나아지니까 그냥 이 길이 내 길이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동네 틀리하는 야매 아저씨 치아본도 맡아서 시간 날 때마다 만들어 용돈벌이 하고 있는데 아저씨가 손을 다치시는 바람에 연이 닿아서 연결되는데 자기보다 솜씨 좋다며 부탁하셔서 그나마 박봉은 좀 면했습니다. 고맙게도 제 사정을 잘 아시는 회사 사장님이 제 일감만 안 밀리면 상관없다고 봐주십니다. 남동생은 소집 해지하고 대학에 복학할까 말까 고민하는 중으로 이게 다 제가 못난 탓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요즘 세상이 참 흉흉해요. 사춘기 아이가 홧김에 부모에게 해코지하질 않나. 어리지만 명백한 부모가 제 친자식을 어떻게 하지를 않나. 뉴스를 보면서 저것들이 짐승인가 사람인가 싶은 마음이 들지만 사실 제 사정도 별 다르진 않습니다. 창피하지만 오늘 저희 집 이야기를 해보려고 사연을 보내봐요. 제가 7살, 남동생이 5살이었을 때 아버지는 바람도 모자라서 집안 돈까지 챙겨 상간녀와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심지어 그 바람이나 같이 도주한 여자는 우리 두 남매가 이모 하며 따랐던 엄마 친구였어요. 아버지란 인간이 엄마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체에 대출을 잔뜩 챙겨 도주해 집안은 폭삭 망했고 엄마는 배신감에 충격을 받은 채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상태에서 빚쟁이들의 도주한 그 여자네 가족까지 들이닥쳐 아수라장인 상황에 정신병원 입원까지 하시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솔직히 어린 시절을 떠올리자면 저도 정신이 이상해질 정도인데 아버지가 바람나 도망갔다는 소문이 제가 등교하기도 전에 학교에 쫙 퍼진 그날 이후로 꼬리표처럼 붙어 고등학교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어느 날부터 싸우는 일이 잦아지고 집에 안 들어오던 아버지, 그리고 아침에 전날 없었던 엄마 눈가에 파란 멍을 보는 날이 많아질 때쯤 몸져 누워 우는 엄마 옆에서 남동생과 조용히 놀고 있음 엄마 친구가 들러 점심을 챙겨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우리 새 모자를 따돌리고 도망갔다는 생각을 하면 몸서리가 쳐집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였다면 엄마도 충격을 덜 받았을지도 모를 일이다 싶습니다. 맑은 얼굴로 엄마를 위로하며 다른 것도 아니고 사업 자금으로 남자 발목 잡는 거 아니라며 엄마를 설득하던 그 여자를 생각하면 지금도 이가 갈립니다. 저희는 당시 아버지 근황도 몰랐는데 돈떼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는지 새벽부터 쳐들어와 어린 저에게 아빠 어딨냐며 묻고 멱살을 잡고 한 통 속으로 몰려 갖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그 시기 아이들은 참 잔인합니다. 저에게 말하기를 야, 니네 아빠 집 나가서 니네 집 완전 폭삭 망했다며? 그거 진짜냐? 너 아침은 먹고 왔어? 먹었다고? 야, 얘 밥 먹었대. 얘네 엄마 정신이 외출했다며. 나한테 거짓말했냐? 미안하게도 아침밥을 먹었다는 제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름 자존심으로 거짓말했는데 친구들은 그날부터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되는 양 저를 힐끗거렸고 심지어 옆반에서 구경 오는 아이도 생겼습니다. 제가 대체 뭘 어쨌길래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됐죠. 야, 쟤 하는 말만 들어도 죄인처럼 움츠려드는 매일매일 집에 가면 여기저기 쑥대밭이 된 방 안에 엄마와 동생이 두려움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어느 날 새벽 엄마가 웬일인지 밥상을 차려들고 오셨는데 밥그릇에는 곰팡이가 피어버린 삭은 김치가 담겨 있었고 휴지와 잡지를 갈갈이 찢어 접시에 담아온 엄마는 자는 우리를 깨워 밥을 먹으라고 재촉하셨습니다. 너희가 밥 안 먹고 속썩이니까 아빠가 안 들어오지. 얼른 밥 먹어. 그래야 아빠한테 전화하지. 안 그럼 이거 아빠 다 드릴 거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엄마의 눈은 우리가 아닌 우리를 꽂들어 벽을 쳐다보고 있었고
그 새벽에 학교 간다며 저는 동생의 손을 잡고 나와 외삼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외할머니도 우리 집 소식에 몸져 누우신 데다 원래 몸이 안 좋으신 분이라 거동이 불편하셔서 그 새벽에 도움을 청할 곳은 외삼촌밖에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덤터기 쓸까봐 와보지도 않던 친가 외가 친척들 중 그래도 연락받고 달려와 주실 분은 외삼촌 하나라 저희 남매는 도로가 사람 없는 새벽길 뜬금없이 세워져 있는 공중전화에서 통화를 하고 걷고 또 걸어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집에 들어가자 엄마는 차려진 밥상 그대로 옆에서 새우처럼 몸을 구부리고 주무시고 계셨고 외삼촌은 굳이 말 안 해도 사태를 파악하신 듯 잠시라도 현실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엄마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뒤따르던 직원을 따돌리고 도주하며 무작정 뛰어나오시다 큰 길에서 그만 승용차에 치여버리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치료받으시며 다행히 엄마는 정신을 차리셨는데 그 옆에서 저희 역시 안 떨어지려고 매미처럼 붙어 다녔고 저는 학교고 뭐고 마지막일지도 모를 엄마를 지키려고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모자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주셨던 당시 독신이던 외삼촌은 2년 후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때까지 얼마씩 도움 주시던 생활비 대신 어느 정도의 유산을 미리 증여해 저 아버지란 인간이 던지고 간 빚을 대충 정리하고 엄마는 외삼촌의 가게를 도우며 인수하기 위해 매진하셨습니다. 여자가 하기는 조금 힘든 타일 도매업이었는데 엄마는 외삼촌의 예고된 죽음에 정신을 차리신 듯 억척스럽게 배우셨습니다. 엄마와 저 둘 다 지금 일을 하고 있어 먹고 살만은 한데 남동생은 현재 엄마 일을 돕고 싶어 합니다. 돈이란 게 벌기는 어려워도 날리는 건 한순간이듯 벌려고 하니 악착같이 벌어지긴 했지만 상처를 치유해주진 못했습니다. 집안 오고 가며 그렇게 친자매 같았던 친구가 내 아이의 아빠와 도주했다는 것, 엄마가 받은 상처는 외삼촌의 죽음 이후 먹고 살만해지자 밤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우는 잠꼬대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남매 역시 이제 앞으로 예쁜 옷이나 장난감을 입거나 가지지 못할 거란 것보다 힘든 건 아이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렇게 가슴 쥐어뜯으며 우는 엄마 울음소리 듣고 학교 가면 아이들의 놀림이 기다리고 있었던 여고생 때는 남동생 손 꼭 잡고 학교 가는 길에 그 손을 뿌리치고 저는 그냥 어디로 멀리 가고 싶은 날도 많았습니다. 한날은 차에 치였는지 길 한쪽에 죽어있는 길고양이가 부러워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잊혀질만 하면 꼭 말라오는 아버지 이야기로 내 잘못은 하나도 없기에 못 들은 척 담담한 척했지만 저희는 씩씩한 척해도 이 상처와 기억은 죽는 날까지 절대로 잊혀지지 않을 거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돈 빼돌려서 상간녀, 한때 이모라 부르며 따랐던 그 여자와 해외 도피한 아버지에게서 살려달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는 목소리를 알아듣자마자 충격을 받아서 첫 전화는 끊겼고 두 번째는 마침 동생이 전화를 받았는데 아버지란 인간은 외국으로 해외 도피를 해서 상간녀와의 사이에 애 둘을 낳았는데 하나는 한창 예쁠 때 사고로 죽고 하나 건진 아이는 이제 중학생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안 믿겠지만 이 애비도 많이 후회하고 너희에게 미안했다. 한때 치기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너희들을 버리고 그렇게 떠나왔지만은 그래도 애비는 너희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너희에게 뭐라도 해줄 양으로 밤낮 없이 일하면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살았어. 철수 너도 남자니까 알 거다. 남자가 나 좋다는 여자 어떻게 모질게 버리냐. 그래 잠깐 이 애비가 눈 멀었다. 그건 남자 대 남자로 이해하고 그때 그 여자는 진작에 헤어지고 혼자 산지 몇 년째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한국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자식을 너희같이 바르게 키울 자신이 없어. 여기서 혼자 애 키우며 살다 보니 애비가 병이 든 거지. 애비가 돈이 없어서 부탁하는 게 아니다. 그래도 내 피 받은 내 새끼가 애비랑 맞아도 맞지 않겠나 싶어서. 동생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끊어버렸다고 하는데요. 말로는 돈 벌어 우리에게 주려고 했다는데 안 믿습니다. 그럴 사람이면 애초에 엄마 이름으로 빚을 남기고 그렇게 우리를 떠넘기고 도망치지 않겠죠.
사업을 얼마나 대단하게 했고 무슨 일을 했기에 간이 망가지도록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건지 그것도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아니죠. 엄마는 목소리 듣자마자 구역질을 하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다는데 말 그대로 오장육부가 뒤집히신 건지 퇴근해서 엄마 손을 따드리니 검은 피가 한 바가지가 나왔습니다. 이사하며 우리 번호를 바꿔 써야 하는 것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 어디라고! 지가 인간이면 감히 그런 짓 못하지. 뭐가 어째? 죽어가? 같은 하늘에서 숨 쉬고 있는 것도 지가 떨리는데 어쩐다고 전화를 했대? 우리한테 간 달라고 전화했다니? 지 새끼한테 떼어주지는 못할 망정. 술 퍼먹고 암 생겼으니 간 떼어달라고 해? 뱃속에 든 것도 없는데 엄마는 신물을 자꾸 토해내며 눈물 콧물에 몸을 주체 못하시고 자꾸 옆으로 쓰러지셨는데 저 어릴 적 그대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진정해요, 엄마.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괜찮아. 전화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죽는다고 해도 우리 누나 깜빡 안 해요. 그러니 걱정 마요, 엄마. 나 요만큼도 신경 안 써요. 하느님이 있긴 있었구나. 그 사람이 죽을 병 걸렸다니까. 그래. 보다 보다 직결 심판하셨나 싶은 생각이 번쩍 들던데 엄마 우리 믿어요. 걱정 마요. 용왕님께 토끼간 바칠 거북이도 아니고 뭔 버린 자식 붙들고 간타령이래? 저기 순대 파는 데나 가서 알아보라고 해요. 웃기지도 않아 정말.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빠에 대한 그리움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처럼 경멸하고 모든 인간 중에 최악질인 사람은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이지 제 인생의 아빠란 존재는 저 7살 때 이미 저 세상 간 사람이며 엄마 친구와 도망간 1년도 의리도 없는 자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끝까지 우리 새 모자 굶어 죽으라고 친구인 척 가장한 내연녀시켜 빚을 엄마 이름으로 남기고 나와 동생 돌반지까지 싹싹 털어간 애비 자격 없는 작자가 다른 여자에게서 버젓이 애까지 낳아놓고 무슨 낯짝으로 전화를 했을까. 동생에게 듣자마자 머리가 멍했습니다. 저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악쓰는 소리, 한숨 소리,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아빠 바람나 도망갔다고 놀림받고 빚쟁이들 들이닥쳐 동생과 구석에 박혀서 떨다가 신방바닥 그대로인 바닥에 청소도 못하고 그냥 그 바닥에서 새 식구가 무너졌던 기억밖에 안 납니다. 아빠란 인간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고통받았던 기억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비굴하고 뻔뻔하게 간 내놓으라고 전화를 하다니요. 엄마는 아직까지도 파들파들 손을 떨고 계셨고 저는 죽을 끓여 챙겨드린 후 의논을 했습니다. 저와 달리 동생은 또 남자라 어떨까 싶어 걱정이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저와 제 동생은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간이고 뭐고 일단 동생은 기억에도 없던 아버지라는 존재의 등장에 충격받은 듯 했습니다. 저는 사업했다고 했고 망했냐는 이야기 없으니 알아서 수술하겠거니 동생이 전화를 끊어 이후 이야기를 듣고 안 듣고 중요할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저와 동생이 숱하게 듣고 자란 애비 없이 자란 티가 여기서 나오나 봅니다. 자기가 사람이라면 살려달라 잘못했다 비굴하게 굴기 전에 우리에게 아니 엄마에게 사과부터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바라지 않지만 엄마 어떠냐 아픈 곳은 없냐 이 빠른 소리 하나 없이 양심도 없이 어쩌면 입싹 씻고 자기 살려달라고 미주알 고주알 읊은 것인지 제가 받지 않아 뭐라고는 못하지만 기분이 영 좋질 않았습니다. 저나 동생 유전자 반이 이 사람 거라는 이유로 이렇게 파렴치하게 요구한다는 것도 어이없고 바람피고 돈 빼돌려 도망간 그 본성 그대로 뻔뻔하게 이제와 간 내놓으라니 내 몸에 이 사람 피가 흐른다는 게 토악질이 났습니다. 저나 동생 못 먹고 못 살아서 그렇게 튼튼한 체질들도 아니고 둘 다 평균보다 작은 데다 체중 미달로 헌혈 불가할 정도로 말랐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이 간을 내어준다고 나서도 거절하는 게 부모 아닌가요? 자기가 부모 도리를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세 식구 버리기 전부터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아빠 노릇 잘하던 것도 아니었는데
뻔뻔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혼자 죽어가야 합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죽음이 두려워도 사람이라면 차마 우리에겐 연락을 안 해야 합니다.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연락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 자식이 아니었나 봅니다. 어느 날부터 동생 낌새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못 보던 스마트폰에 갑자기 복학 준비하겠다고 나서더니 못 보던 신형 노트북을 두들기고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싸게 샀다는데 저는 엄마처럼 어수룩하지 않았습니다. 동생에게 편의점 같이 가자고 밖으로 불러내 말해보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철수 너. 그거 어디서 났어? 네가 산 거 아니지? 네 통장 산 거 내가 뻔히 아는데 거짓말할 생각 말고 말해. 누나, 일단 화내지 말고 들어. 나 아빠 만났어. 아빠 한국에 들어와 계셔.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만났어. 나는 아빠 얼굴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만났는데 시커멓더라 정말. 다 죽게 생겼어. 보자마자 내 손을 붙들고 오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이 사람이 내 아빠구나. 그런데 만나자마자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가슴에 돌덩이가 얹은 것 같더라고. 다 잘못했대.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셨다고. 얼마나 소가리를 하셨으면 암이 생겼겠어. 아빠 말대로 우리 챙겨주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나 봐. 나 선물 사주시는 거 봐. 수술비고 뭐고 돈은 아쉽지 않대. 나 걱정 말고 공부하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돈이 무슨 소용이야. 자식 잃고 건강도 잃었는데. 아빠 소리가 잘도 나오네. 강철수, 정신 차려. 너 어릴 적이라 기억 못하나 본데 우리 고아 될 뻔했어. 엄마는 지금도 그 사람 목소리만 듣고도 기야 마시는데 아빠? 그래서 너가 할 말이 뭔데? 너도 남자니까 이해하니 많이 하던데 너도 남자라 바람피고 도망간 게 용서가 돼? 야, 그거 다 엄마 돈이야. 그거 갚느라 너와 내가 요 모양이고.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이거 엄마에 대한 배신이야, 강철수. 너가 엄마 자식이면 뒤로 그 사람 만날 생각도 못해. 어쩜 너는 그래? 심장이 뒤집힐 것 같은 분노 속에서도 저는 남이 들을까 최대한 목소리를 낮춰 화를 냈습니다. 사실은 힘이 쪽 빠져나가 힘이 없어서였지만 말이죠. 제 동생도 역시 아버지 자식인가 봅니다. 핏줄 땡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이 말 실감했습니다. 엄마 옆에 놔두고 단지 아버지란 이유로 이렇게 한순간에 휩쓸릴 수 있구나. 허탈했습니다. 들릴 거야. 내가 준다고 했어. 불쌍하잖아. 이제 만났는데 아빠 죽으면 뭐야. 나 아빠 살리고 아빠가 지원해주는 학비로 보란듯이 성공해서 엄마랑 누나랑 호강시켜 줄게. 좋잖아. 자기가 잘못한 거 돈으로 갚겠대. 그럼 우선 살려줘야지. 나도 아빠 사랑받고 싶어. 애비 없다는 말, 이젠 더 이상 듣기 싫다고. 야, 막말로 우리가 애비 없다고 욕먹었냐? 그 인간이 여자랑 바람나서 돈 챙겨가지고 도망가서 욕먹었지? 설마 했더니 너 미쳤구나? 야, 우린 엄마 자식이야. 그 인간이 아빠로서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 너 아무리 건강해도 그런 이식 수술이 쉬운 건 줄 알아? 그러다 너 잘못되면 어떡할 건데? 피리피리 말라서 힘도 없는 게 무슨 간기증이야. 이거 진짜 제정신 아니네. 무슨 아버지란 게 20년 만에 나타나 자식들한테 그런 행패야? 야, 너는 그런 인간이 아빠같이 보이든? 그만해. 나 성인이고 이미 검사 다 했어. 나 아빠 잡을 거야. 내가 살려서 자식 노릇 할 거야. 그리고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 다 받아낼 거야. 그 같이 도망간 여자하고 진작 헤어져서 엄마한테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어. 저는 머리가 어질해서 무릎이 탁 꺾였습니다. 그대로 털썩 제가 주저앉았는데도 동생은 절 위아래로 흘겨보더니 그냥 들어가 버렸습니다.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틀림없었습니다. 철수쟤는 확실히 아버지란 인간 자식이 맞나 봅니다. 횟가닥 뭐에 꽂혔는지, 지가 하려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지가 뭐라고 그 사람을 살리겠다는 건지, 듣자마자 기절하고 정신 놓을지도 모르는데 엄마에게 말할 수도 없고, 환장하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터져나오는 울음으로 그날 밤을 보낸 것 같습니다. 회사에 출근해 일을 하자니 작업이 안 돼서 손톱이 갈라져 피가 나는데도 아픈 줄 모르고 있다가 절 발견한 사장님이
이대로 작업하다 사고 난다며 쉬라고 하시기에 에라 모르겠다 싶어 붙들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사장님은 제가 참아하지 못할 욕을 대신 해주시며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엄마께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영희야, 나도 그런 이식 수술 같은 것은 잘 모르기는 한데 그게 참 만만치 않은 거다. 너 생각 잘해야 한다. 그 인간은 어쨌든 살려고 발버둥 치는 모양인데 솔직히 내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그 인간 진짜 무서운 인간이야. 어디 나 살자고 내 새끼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있냐? 난 생각도 못한다. 그저 내 업보고 내 죄다 여기며 마지막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해서 살아나면 발이나 뻗고 자겠냐? 난 생각도 못한다. 의사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기 가족 수술은 못한다더라. 그리고 주는 사람도 후유증 엄청 날 거야. 그게 지가 주겠다면야 말릴 수 없지만 철수 그 자식은 뭘 알고 나서는 건지 모르겠다. 가족이라고 그게 다 맞는 게 아닐걸? 애비 사랑 못 받고 자라서 관심 드니까 뭣도 모르고 냅다 덤비는 것 같은데 무작정 감추려들지 말고 부모 자식 일에 엄마 따돌릴 생각 말아라. 뒷감당은 다 네 엄마 몫이다. 내가 보기에 너희 엄마 강한 사람이야. 어쨌든 이렇게 너희들 키워냈잖아. 약한 사람은 진작에 꺾였어. 너희 엄마 강해. 쓰러지기는 해도 꺾일 사람은 아니야. 말해라. 철수가 일 저지르기 전에 다리 분질러 앉혀서라도 말리고 그 인간 말이 맞나 안 맞나 확인도 해봐. 살려고 뭔 소리를 못해. 오늘은 집에 가. 나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사장님은 우리 엄마를 모르십니다. 얼마나 약하고 밤에 앓으셨는지 저는 어릴 적부터 봐와서 저를 이렇게 뒤집는 철수와 아버지의 속셈을 이야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 마주치기 싫어 PC방에 가서 간이식에 대한 자료를 찾아봤더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못 해봤던 긴 흉터하며 기증 공여자가 후유증 사망보다 우울증으로 저세상으로 갈 확률이 높다는 기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철수 이 자식, 지가 무슨 짓을 하는 중이나 알까요? 제 이메일에 기사와 사진들을 내려옮겨 담으면서 녀석을 설득시킬 자료를 준비하면서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를 갈면서도 철수가 안 된다고 하면 내 거라도 줘야 하나 슬그머니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 사실 제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말로는 욕하면서도 막상 그 인간이 죽어간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대로 보내는 것이 억울하기도 하고 쌤통이 난 생각도 들고 이모란 사람하고도 진작에 헤어졌다는 소리에 그러게 엄마 같은 사람 어디 있다고 그 난리법석을 부렸나 싶은 것이 자꾸 여자 잘못으로 생각되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 저도 아버지란 존재가 그리운 건 사실이었어요. 어릴 적에 이 인간 말고 다른 아저씨랑 결혼이라도 해서 아빠가 생겼으면 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아버지 없냐는 말을 하도 듣다 보니 집에선 두들겨 맞더라도 밖에선 제 옆에 아버지 같은 어른 남자가 서 있으면 아무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간병인이나 기증한 사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더욱 철수를 말려야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는데 제가 집에 가 자료를 보여주자 철수가 코웃음을 치는 모습을 보고 이 자식이 귀신에 쓰였구나 싶었습니다. 나도 다 알고서 드린다는 거야. 요즘은 안 그렇대. 겨우 이런 걸로 자식이 부모 위에 나서는 걸 막아? 누나 참 못됐다. 난 미운 마음 접어두고 뭐라도 해볼 거야. 어쨌든 아빠잖아. 누난 아빠 없었으면 이 세상에 나왔을 줄 알아? 아빠 돈 많아. 내가 후유증 생기면 도움 받으면 돼. 그러려면 일단 아빠를 살려야 뭘 하잖아. 누나가 미워하는 그 여자 자식한테 아빠 재산 다 줄 거야? 줄 돈이나 있고? 야, 돈 많다는 사람이 왜 자식한테 달라고 하니? 더 건강한 사람한테 사든지 순번 바꿔서라도 받으려고 하지. 돈 많다면서 겨우 스마트폰에 노트북 쪼가리나 안겨주고 거저먹겠다 해? 나 같으면 20년 만에 만나는 자식 차라도 덜컥 뽑아주겠다 야. 좀 조용히 해. 당분간 엄마 모르게 해야 돼. 보나마나 반대하실 텐데 수술 끝나고 얘기해. 멍청아. 그 사람이 간이 약하면 우리도 약해. 인정하기 싫지만 나나 너 그 사람 피 받은 사람들이야. 네 간은 튼튼하겠어?
너 그렇게 떼어줬다가 후유증 생기면 돈으로 감당 못해. 하여간 부모복 치질이 없어, 너나 나나. 너 엄마한테 쉬쉬하고 수술해줬다가 덜컥 병 걸려 누우면 엄마 몫이고 내 몫이야. 그 인간은 너 갉아먹고 너는 엄마 갉아먹으면서 살겠다는 거야? 말하는 거 봐라. 그럼 누나는 엄마랑 살아. 나는 아빠랑 살 테니까. 진작부터 이랬어야 했는데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나는 아빠 이해돼. 엄마가 솔직히 매력 있고 사근사근한 스타일 아니잖아. 센스가 있어 뭐가 있어. 사업하는 남자는 내줘도 중요한 거야. 아빠 얘기 들으니까 도움 하나도 안 되는 엄마 때문에 힘들었다더라. 막말로 거래처분들한테 엄마가 잘했어 봐. 어쨌든 그 이모가 여시같이 사업 도우면서 미국에서도 자리 잡고 성공한 거 아니겠어? 엄마였으면 아마 굶어 죽었을걸? 난 집안에 남자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막말로 엄마는 없어도 아빠는 있어야 한다 이거야. 그리고 누나 너가 내 몸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 내 몸은 내 거니까 내가 결정해 알았어? 나도 성인이고 엄마도 나에게 뭐라고 할 자격 없어. 알아들어?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이 집 구석 진짜 지긋지긋해. 아무리 아들은 아빠 편이라지만 얘는 미친 것이 분명하다 싶었습니다. 사장님 말대로 다리라도 분질러야 멈추겠다 싶었고 동생이 하는 말 모두 아버지란 인간이 속닥거린 것이라 생각하니 더더욱 못 믿어왔습니다. 아들한테 간 떼어받으려고 엄마와 저까지 등지게 만든 것이죠. 정말 책임질 사람이라면 이렇게 아비로써 천륜에 어긋나는 짓을 감히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제 말 안 듣는 놈이 엄마 말은 들을까 싶지만 저는 힘없고 나중에 알게 되면 그때는 기절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절명하실 것 같아서 엄마께 말씀드리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저까지 입 다물고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괴로워하실 것 같았고 사장님이 하신 제가 엄마를 무시하고 있다는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집안의 가장은 엄연히 엄마시니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한 지위도 어찌되었건 엄마가 아셔야 한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자식 입장에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엄마에 대한 보호가 아니라 시건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된 것이었죠. 하지만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 망설여졌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의 갑작스러운 전화 이후 타일 공판장은 직원분에게 맡기고 줄곧 엄마는 이 상태셨습니다. 엄마 모습에 다시 한번 망설여졌지만 어른으로서 엄마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할 말 있다는 제 말에 엄마는 뒤돌아 누우신 채로 말하라고 하셨고 저는 조곤조곤 엄마께 철수와 제가 주고받은 이야기를 한마디도 빼지도 떼지 않고 말하기 시작했는데 엄마는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제 예상과 반대로 놀랍게도 엄마는 침착하셨고 흥분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 긴 이야기를 한 번도 끊지 않고 눈과 얼굴을 똑바로 응시하고 다 들으셨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고도 엄마는 한참을 침묵하셨는데 갑자기 뜬금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희 너 어릴 적인데 그 인간이 어느 날 이불 보따리만한 양말 무더기를 가지고 왔다. 양말 공장하는 친구 유치한답시고 영업한 거라더라. 아니 영업도 정도 것이지. 그 한 무더기가 양말이라니 한숨은 났지만 공장에서 가져왔다니 싸게 가져왔을 거고 이참에 인심도 쓰고 마침 네 양말도 떨어져가는 참이라 별말 없이 풀어봤다. 그랬더니 다 지 양말이더라. 딱 남자 것만 가져온 거야. 내가 물어봤다. 애기나 여자 양말은 안 만드는 곳이냐고. 그랬더니 다 만든대. 그런데 수천 켤레 양말 중에 내 것은 물론이고 어린애 양말 한 짝이 없었어. 그런 인간이다 그 인간이. 엄마는 그 이야기를 끝으로 일어나 주방으로 가셔서 오랜만에 저희 먹인다시며 반찬을 이것저것 만들어 챙겨 먹이셨습니다. 간만에 엄마가 만들어준 음식은 맛있었지만 저는 한편으로 겁이 덜컥 났습니다. 마치 최후의 만찬 같은 엄마가 우리에게 챙겨 먹이는 마지막 음식 같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죠. 철수 자식은 엄마 속이고 엄청난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주제에 쩝쩝거리고서 웬일이냐며 밥을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모습이 기억도 안 나는 아버지 모습과 겹쳐 보이며
소름이 끼쳤습니다. 동생은 밥 먹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밥상 정리하고 있는데 엄마가 물으셨어요. 그래서 철수가 그 인간 있는 곳은 알고 있다니? 네, 어디 호텔에 있대요. 얘랑 거기 앞에서 만나서 올라가 방구경도 시켜줬다는데. 그래? 그랬구나. 그랬구나, 우리 아들이. 그날 밤 저는 엄마에 대한 느낌이 쎄해서 엄마 방 앞에서 귀를 대고 이상한 기척이라도 나면 뛰어들어갈 생각으로 뜬 눈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미칠 것 같은 폭풍 전야의 밤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았는데 뭐라고 중얼거리는 소리 이후 방문이 열리고 나타난 엄마는 꼭 가면이라도 쓴 듯 무표정하셨습니다. 영희 오늘 회사 출근 안 해도 된다. 사장님께 사정 얘기했으니 그리 알고 옷 좀 깨끗한 걸로 챙겨 입고 철수 깨워서 데리고 나와. 투덜거리는 철수를 깨우고 난 후 저는 말씀대로 당시 입기에는 조금 애매한 철이 좀 뜬 투피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친구 결혼식 날 입었었던 옷이었지만 그게 제일 멋나는 옷이라 별다른 옷이 없었어요. 어딜 가시려는지 모르지만 그냥 걸쳐 입고 따라 나섰습니다. 엄마는 연신 불퉁거리던 철수를 앞장 세우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 있는 곳 알지? 네, 누나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래, 누나는 엄마한테 가고 너는 아버지 따라간다고 했다지? 그래라. 내가 정식으로 네 아버지한테 너 넘겨줄 테니 그 이후로 간을 빼주든 심장을 떼주든 네 마음대로 하거라. 엄마가 이렇게 말하니 기세에 눌렸는지 얼떨결에 아빠가 있는 곳을 순순히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철수 이놈이 눈을 부라리며 지 팔꿈치로 제 명치를 가격하는 바람에 순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이 나타난 이후 철수까지 이상해지면서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고 제 동생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7시 반이었어요. 엄마 말을 따라 움직였을 때는 경황 없어 몰랐는데 이 시간에 뭘 하시려는지 짐작도 안 갔는데 주저없이 내려서는 차키를 넘겨주시고는 바로 안으로 들어가셔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일사천리로 휘휘 저희를 앞질러 아버지란 사람이 있다는 방으로 돌진했습니다. 배를 누르고 미적거리며 따라간 철수를 붙들어서 도어 스코프 구멍 앞에 세우고는 연신 배를 누르고 발로 차셨습니다. 졸음에 겨운 누구냐? 하는 아버지의 질문에 철수가 저예요, 아버지. 철수요. 대답하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는데 그동안 배를 누르고 발로 차고 두드리고 신경을 자극한 엄마는 문이 열리자마자 철수를 뒤로 끄집어내듯 밀쳐내고는 욕실 문부터 열어젖히고 들어가셨습니다. 제 희미한 어릴 적 기억 이후 처음 보는 아버지란 인간은 진짜 아프긴 아픈지 혈색이 시커멓고 까칠하니 상태가 안 좋아 보였는데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인지 인간 아니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저조차도 왠지 모르게 슬프고 안 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일평생 제 원망의 근원이었던 아버지란 사람의 몰락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도리어 서글펐습니다. 하지만 이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들어간 엄마와 낯이 익은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손에 머리채가 끌려 잡혀온 것은 한때 이모였던 아버지란 인간과 한통속이 되어 우리 세모자를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그 여자였습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진작에 헤어졌다고? 이 인간한테 돈이 있는 한 떨어져 나갈 것이 아니란 건 내 안다. 너만 나를 안다고 생각했니? 나 역시 너희 둘 다 빠삭해. 철수 잘 봐라. 이 여자가 네 아버지 여자, 아니 엄마 친구로 어릴 적 나 대신 너 안쓰럽다고 밥 차려준 이모다. 니들이 그 짓을 하고도 다시 작당해서 내 새끼 간 빼내려고 뚜쟁이질 한 모양인데 어디 두고 보자. 잘 보고 오라 강철수. 이게 네 아비의 정체다. 엄마가 악을 쓰며 하는 소리를 듣고 철수는 갈피를 못 잡는 눈치였습니다. 아버지란 인간은 병세 때문인지 안 좋아도 상간녀는 윤이 반질반질하니 아주 때깔이 고왔습니다. 그 옆에 까칠하고 뼈다귀처럼 깡마른 엄마의 희끗한 머리가 더 초라해 보였죠.
뱃살이 제법 도독한 그 여자는 아버지 옆으로 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고 눈을 도르륵 굴리던 아버지란 인간은 기가 찬 듯 엄마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야, 지독하다, 지독해. 봐라, 철수야. 이 새벽부터 들이닥쳐서 이 난리를 떨고 이 극성이니 내가 이 여자하고 살겠느냔 말이지. 그래, 그냥 헤어졌다고 거짓말 좀 했다. 철수 너 입장에서도 이 여자 있다면 껄끄럽지. 안 그래? 그렇다고 그게 내가 누구를 속였다거나 작당 그런 건 아니지. 아니 부모 자식 간에 뭘 그렇게 의심을 하고 흰눈으로 보느냔 말이야. 이 애비 곧 죽는다. 내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얼굴 보려다가 욕심이 생겨서 부탁한 거야. 그런데 봐라. 이거 하는지 창피하게 아침부터 들이닥쳐서 사람 머리채를 잡질 않나. 아니 자식이 아비 살리는 것은 당연하고 핏줄이 땡기는 건데 그걸 막아서? 영희야 봐라. 너 이 애비 미워한다며. 그래 그렇게 밉냐? 그건 네가 여자라 그래. 남자였으면 너도 네 애미 아주 치를 떨었을 거다. 애비 죽는다. 철수가 간 안 주면 죽어. 진짜야. 영이야? 어따 대고 내 이름을 함부로 불러요? 저 밖에서 봤으면 알아보기나 했을 것 같아요? 핏줄 어쩌고 하지만 먼저 아는 척하기 전엔 몰라봤을 텐데 막말로 철수 처음 봤을 때 알아봤어요? 서로 두리번 하지 않았어요? 핏줄 땡긴단 말을 20년 만에 간 빼달라면서 하니까 역겹네요 정말. 아세요?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없어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누가 너희 아빠 뭐 하시니 물으면요. 바람나 처자식 버리고 돈 빼돌려서 도망갔다고 안 하고 그냥 세상에 없다고 하고 싶었거든요. 누가 들어도 그게 낫지 않아요? 어찌어찌하다 세상 떠났어요 하면 동정이라도 받지. 우리 아빠는요. 빚 엄마 이름으로 돌려놓고요. 돈 싹 빼돌려서 엄마 친구랑 바람나 도망갔어요 하잖아요? 참 웃기게도 저희도 그 밥에 그남을 취급받았어요. 쟤랑 놀지 마. 쟤랑 사귀지 마. 우리가 하지도 않는 일에 아버지 욕 땡겨 먹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추하게 발버둥 치지 말고 죄값 인정하시고 좋은 말 할 때 조용히 가세요. 쟤 말하는 것 봐. 어쩜 저렇게 독해? 어? 세상에. 그러게 내가 애 하나라도 데리고 가자고 했을 때 데리고 갔으면 좋잖아. 저거 지 엄마한테 세뇌당해서 저러지. 야, 이제 말하지만 네 아빠 내가 아니었으면 진작 끝났어. 내 덕에 네 엄마 피해서 숨통 틔우며 사업으로 성공한 거라고. 알아? 얼마나 옆에서 애들을 구워 삶았는지 다 반대로 알고 있네. 아무튼 철수가 준다고 했으니 이야기 끝났어. 다 필요 없으니까 나가. 난 철수만 있으면 돼. 아니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다 죽어가는 아비를 자식이 살리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쳐들어와서 방해를 해? 뉴스에 나올 얘기야. 어? 찰수는 자기가 눈앞에서 보는 것과 아버지에게 여태 들은 말이 혼란스러웠던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실망이 밀려왔던지 부들부들 떨며 배신당한 심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왜 거짓말했어요? 내가 간주면 우리 가족한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산다고 했잖아요. 이 여자한테 배신당하고 정 안 가는 애도 억지로 키운다면서요. 그 몸뚱이를 해가지고도 못 떨어지는 사이면서 왜 나한테 부탁해요? 아직도 우리 앞에서 엄마 욕하면서 왜 엄마 자식이기도 한 나한테 간을 달래요? 철수가 이상한 것을 눈치챘는지 따져 물으며 감정이 겨워 훌쩍거리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고 혹여나 방 안의 소란 때문에 카운터에 신고가 들어갔나 싶어 문을 열자 웬 키가 농구 선수처럼 우뚝 솟은 남자애가 영어로 썰라거리며 두리번거리더니 방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그 애가 방으로 들어가자 둘 다 얼굴이 사색이 되더니 자기 등 뒤로 감추고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독한 것들. 내 애한테 손 하나 까딱하면 다 뒤질 줄 알아. 알았어? 철수 너는 결과 나오는 대로 스케줄 잡아서 부를 테니까 그리 알고. 너희 둘 그래 내가 공짜로 달라는 거 아니니까 그런 줄 알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니야? 내가 후유증이고 나발이고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간만 받자. 어? 나 죽기 전에 일단 뭐라도 해보자고. 철수 저건 젊어서 잘 챙겨 먹고 그러면 괜찮아. 요거 남기고 내가 어떻게 가냐. 나 살려주면 내가 요 자식이 번 것도 너희 좀 떼어줄게. 이 NBA 노리는 애다. 철수는 보기에도 처량하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등 뒤에 감춰봤자 어깨부터 훤히 드러나 보이는 아이는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아 있었고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게 훤칠하고 튼튼해 보였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보자니 그 인간의 소중한 자식인 그 아이 대신 이미 버린 자식인 철수를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분명했죠. 자기 간 떼어받아 살고 싶은 이유를 보는 철수의 눈빛은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초라함이 그대로 묻어나왔는데 눈을 부라리며 우리 세모자를 위협하고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는 꼴에 엄마가 철수의 손을 잡아 이끌어 방에서 빼내셨고 집으로 한마디 없이 돌아왔습니다. 기색을 살피러 가니 당신보다 철수를 챙겨보라시던 엄마의 말씀대로 두 번이나 배신당한 철수와 저는 그대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자의 자식이기도 한 우리를 오롯이 100% 끌어안은 우리 엄마가 또다시 동생을 살렸습니다. 그자의 목소리만 들어도 구토하는 엄마가 우리를 지키려고 스스로 찾아가 본색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강하셨고 오히려 약한 건 우리였죠. 차라리 남에게 받은 상처가 나았다 싶은 게 애비 없는 서름을 애비에게 당하니 특히나 철수의 충격은 더 심해서 분한 듯 꺾어 악을 써가며 목을 놓아 분노하다 울기를 반복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이를 갈았는데 철수는 그럴 복수의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어 검사한 병원에 알아보니 이식 불가가 나오자 그 인간들은 그 길로 볼일 다 끝났다는 듯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끝까지 그자에게 우리는 버러지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엄마는 열심히 저희 밥상을 챙겨 먹이셨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강한 건 저희 어머니셨죠. 청국장에 밥을 척척 비벼서 저희에게 숟가락을 건네시고는 든든하게 등을 두들겨 주셨습니다. 결국 내 아들 내미를 지킨 데다가 덕분에 그 요사스러운 것 머리채도 잡아봤으니 내가 이긴 것이고 철수 역시 그 인간이 꼬시려고 선물이냐 못이냐 몇 개 지어줬으니 손해는 없고 우리 영희도 이제부터 그 인간 욕할 때 얼굴 선명하게 떠오를 테니 가슴 안 답답해서 손해본 건 없고 다 잘된 일로 치고 밥이나 맛있게 먹자 하시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떨구는 철수의 말에는 한사코 인자한 얼굴로 괜찮다 하셨습니다. 철수 네 잘못 하나 없다. 네 말대로 그게 부모 자식이야. 그걸 이용해 먹은 그 인간이 못된 것이지. 자식된 마음에 너는 그럴 수 있다. 나는 남남이지만 너는 아니잖아. 그럴 수 있어.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털어버려. 결국 그 인간이 원하는 것을 못 얻었으니 됐다. 우리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았으니 됐고 그냥 못된 꿈 꾼 거야. 어쨌거나 내 새끼들 확실히 나를 더 닮았나 보네. 그 인간하고는 잘 안 맞는 게 춘대도 못 가져갔어. 하며 씩 웃으셨습니다. 이제와 철수가 짓거린 소리를 되짚어 좋을 것 없다며 엄마는 배신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후로 더 끌어안는 방법으로 저희를 다독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지막까지 짓거린 엄마에 대한 욕은 별개로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직도 그 모양 그 꼴로 엄마에게 책임을 전가하던 그 인간들, 하늘에 인과응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죗값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면 엄마는 엄두도 안 내시겠지만 저는 엄마가 필요하다면 간이 아니라 심장이라도 떼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식이니깐 그럴 수 있는 것이겠죠. 제가 비록 아버지 복은 없지만 엄마 복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역시도 남편 복은 없지만 자식 복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저는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서